자, 이제 막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런데 처음 받은 데이터가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이럴 때 진짜 막막하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데이터의 혼돈솔에서 질서를 찾아 나갈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분석가의 첫 번째 과제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데이터의 DNA를 파악하는 법, 그리고 필수 정제 키트, 마지막으로 제일 골치 아픈 결집값을 어떻게 정복할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분석가의 첫 번째 과제. 부제가 딱 와닿죠? 데이터는 있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진짜 이게 모든 데이터 분석가가 처음 겪는 순간일 거예요. 눈앞에 막 오류도 보이고 빈칸도 잔뜩 있고 값들도 막 제각각이고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오는 바로 그 상황 말이죠. 바로 이 질문. 첫 데이터셋을 받았는데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청소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걸 먼저 해야 해요. 바로 데이터의 DNA 파악하기입니다. 아니, 뭘 알아야 청소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그 근본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데이터 DNA의 첫 번째 요소, 바로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이게 통계 분석의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거의 항상 표본 데이터를 다룰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시간과 비용 때문이죠.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해서 진짜로 모든 직장인한테 다 물어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를 잘 대표하는 일부, 즉 표본을 뽑아서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체가 이렇겠구나 하고 똑똑하게 추론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손에 분석할 표본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식이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석의 수준이나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겁니다. 4가지 측정 척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유전자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왼쪽 명목 척도에서 오른쪽 비율 척도로 갈수록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담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석도 훨씬 더 강력해져요. 예를 들어 성별 같은 명목 척도는 그냥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세는 게 다지만 매출액 같은 비율 척도는 평균도 내고 합계도 구하고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이 차이를 아는 게 분석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목 척도부터 볼까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름을 붙여서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은 서울, 2번은 부산 이렇게요. 여기서 숫자 1, 2는 그냥 이름표일 뿐이지 아무런 수학적 의미가 없어요. 서울이랑 부산을 더하거나 평균을 낼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서울에 몇 개, 부산에 몇 개 이렇게 빈도수만 셀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서열 척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데이터예요. 고객 만족도 점수를 생각하면 딱 이해가 돼요. 5점이 4점보다 더 만족했다는 건 확실히 알죠. 순서는 있으니까요. 근데 4점에서 5점으로 갈 때 그 만족도 차이가 3점에서 4점으로 갈 때의 차이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냥 순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습니다. 우리 데이터의 DNA가 뭔지 파악했으니까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죠. 바로 당신의 필수 데이터 정제 키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저분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분석가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특히 엑셀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결측값 처리하기. 둘째, 이상한 값, 즉 이상값 확인하기. 셋째, 데이터 형식 통일하기. 마지막으로 중복된 데이터 제거하기. 진짜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확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의 첫 분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로드맵입니다. 자, 이제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하게 마주칠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결측값 정복하기입니다.
우리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그 텅 빈 셀들, 이 빈칸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뭘 해결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의부터 하고 가죠. 결측값, 영어로는 missing value.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빈 셀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값이 없는 상태, 그걸 바로 결측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측값을 만나면 우리에겐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왼쪽처럼 그냥 과감하게 그 빈칸이 포함된 줄 전체를 삭제해버리거나 아니면 오른쪽처럼 빈칸을 평균값이나 중앙값 같은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채워 넣는 거죠.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요. 삭제는 간단하지만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거고요. 대체는 데이터는 살리지만 분석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는 없어요. 데이터의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엑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배우는 데이터 정제 원칙들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파이썬이나 R 같은 더 전문적인 분석 도구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결국 쓰는 도구만 바뀔 뿐이지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 배우는 이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볼까요? 첫째, 우리는 작은 표본으로 거대한 모집단을 추측한다는 거. 둘째, 데이터에는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라는 네 가지 척도가 있고 이게 분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결칙값 처리 같은 전처리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를 왜 정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분석은 당신의 데이터만큼만 훌륭하다. 결국 지저분한 데이터로는 훌륭한 분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낼 준비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